대표님이 그래서 어쨌든 유영아 국민의힘 당선인을 선관위에 고발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 이거 네. 저는 저까지 나가서 고발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뉴탐사가 보도해가지고 다 알려졌고 다 녹취했고 다 확인되고 유영아를 찾아가서 녹취를 따고 공문을 보내고 다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이 불법 공천 거래입니다. 이거는 박근혜하고 박근혜하고 윤석열이 유영아에게 공천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만나서 조율을 하고 야합을 해서 경선을 없애버리는. 그걸 정말 이런 이 불법적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게 녹취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보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선관위도 안 움직여요. 이 정도면 선관위가 자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오늘 선관위 직접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겨레나 경향 이런 모두 예, 조중동 한겨레 뭐 모든 언론이 뉴탐사하고 미디어치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정호성 비서관을 다시 임명하고 본인이 비서관으로 한 것도 그러면 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사전에 좀 협의가 된 겁니까? 저는 그건 정호성은 박근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네. 저 장시호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장시호 때문에? 왜냐하면 정호성하고 장시호가 특검에 거의 동시에 불려가서 1PC, 2PC를 조정해가지고 사실 조작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호성도요? 예. 정호성 1월 10일 날 불려가서 하고 장시호 태블릿에서 1월 11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뭐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탕수육 연어 다 먹었다고 보는데, 그 정호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데 앞장을 섰고, 네. 그건 그 특검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장시호 녹취가 지금 터지면서 오늘 또 장시호의 핸드폰 10개가 더 있다는 게 이제 이 제보자가 또 터뜨려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10개가 더 있다. 핸드폰이 10개가 더 있어요? 제보자가 자기하고 장시호하고 통화한 핸드폰 말고 장시호가 김영철하고 통화한 거, 장시호가 한동훈하고 통화한 거 10개를 더 갖고 있다 자기가. 그래서 복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물을. 누가 복사를 해요? 그 제보자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구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장시호를 막하려고 정호성을 넣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정호성 비서관을 왜 임명하냐 좀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요. 이상하다라고 아무도 설명 못 했을 때 어느 언론사도 설명 못 하죠. 네, 했을 때 그렇게 말하니까 조선일보마저도 막 그거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 나온 해명은 정호성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되게 바른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특검 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보예요, 오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거짓 오보라는 게, 박근혜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좋았다라는 게 그쪽의 어디인데 가자마자 박근혜 배신한 게 정호성이에요. 박근혜는 그 당시는 태블릿 PC를 조사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요? 정호성은 딜을 치지 않아요. 장시호랑 똑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를 배신해서 박근혜가 아직까지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와 관계없이 장시호 사건 막으려고 집어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언론이든 장시호 의혹이나 태블릿 PC 문제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정호성을 왜 임명한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또 집단 오보가 나오는 거야, 정호성에 대해서. 이걸 하나 빼버리기 시작하니까. 참 제가 언론사들 요즘 보면은 참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런 이유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이걸 가로막는 거거든. 어떤 지문제? 아니 뭐 예를 들어 태블릿 PC 문제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공천거래 내역이 녹취까지 나왔는데 이걸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선관위가 수사도 하지 않는다 또는 조사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게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하는 것도 없는데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윤석열과 박근혜가 불법 거래를 한다는 게 드러나면은 박근혜를 수사한 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정당성마저 흔들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예 하여튼 박근혜가 끼면은 보도를 안 해버립니다. 이거. 모든 언론사가 다. 야, 이런 거대한 정말 악의 축 뭐 이런 것들이 확 느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상병 사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 사회가 다 멍들었어요. 이거 진실 소통 불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야, 참내원 이거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베이지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판단을 하지 않고 뉴스를 균형 있게 본 다음에 견해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일거든 말이에요. 베이지안.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기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기사를 읽는다가 44%고 다른 입장도 본다가 5%예요. 그러는데 핀란드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도 본다가 거꾸로 여기가 40%고
정치적으로 같은 언론만 본다가 12%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사나 언론은 독자가 만드는 거지 절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아요. 독자가 원하는 기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는 특별히 균형이 잘 잡힌 그 사회는 베이지안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5%입니다. 5%. 그러면은 기사를 안 쓰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언가 이 진실을 수정해야 된다 그럴 때 믿음에 반한다고 독자들한테 얘기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베이지안이 충실한 시민 사회에서는 언론이 그걸 합니다. 수정을 하고 용기를 발휘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지금 5%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러니까 그게 작동 안 하는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침묵으로 가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자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으로 가기 전에 대충 드러나면은 당사자가 부끄러워서 인정하고 숨었는데 유영아 보세요, 유영아. 이거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더 써죠. 대놓고 그냥 또 오늘도 박근혜 모시고 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가 이 고발한 날에 박근혜 모시고 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이동석 관 같이 그냥 배째라야, 배째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드레피스 사건이 났을 때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쓴 거는 그걸 받아주는 프랑스 국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묻힌 진실이 한두 개입니까?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심각하게 토론과 논쟁을 한번 해야 할 필요는 있고 저도 뭐 변 대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네.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정말로 이제 그 취재된 내용을 보고 방송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거래가 있어. 근데 누가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하는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요. 관심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3, 4일 정도 가버리니까 그런 일 있었지 라면서 또 넘어가고 누군가가 이걸 받아서 문제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확산시켜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 제가 변 대표 옆에 계시지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사실 저도 좀 드리고요. 유영아는 또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렇게 한 손 잡고 같은 손을 잡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정말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지를 못한다. 아니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공천을 노골적으로 장사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총선 때 우리가 지금 변 대표가 말한 것을 우리가 사실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진짜 이거를 문제 삼지를 않아요. 선관위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아니 이게 되게- 민주당도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가장 큰 피해자가 민주당일 수가 있는데 유영아가 밀고 들어와서 뭐 70% 가볍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후보가 20%밖에 못 얻었는데 민주당이 아무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지역구 선거에서도 지역에서 딱 후보자 한 명만 얘기하고 대구시당도 얘기 안 하고 수성당도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서 왜 이야기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뭐 대구는 원래 민주당 네. 세가 워낙 약해서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있겠죠. 드는데 우리가 이번 선거가 이제 무소속이 한 명도 안 나온 완전히 이제 양극화 선거의 최고치를 받고 그렇죠. 무소속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헌정일의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보화를 넘어 지능사회의 선거를 우리가 봤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진실규명이 선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전혀 아이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일종의 어떤 파당화되면서 알고리즘으로 뭉쳐지는 하나의 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진보 쪽에서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 오늘도 유튜브 이런 걸 우리가 무기로 10분 활용하고 많은 재미도 받고 심지어 생계 문제도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선거라는 공간까지 이렇게 오염이 됐었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네. 어떤 지금 뭐 요즘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거의 제가 보기엔 좀 불쌍하다고 싶을 정도.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